인류는 직립보행이라는 숙명을 지닌 순간부터 크고 작은 척추 질환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석기인들의 유골을 보면요, 척추 질환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삐었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의 목을 고기로 매달고 네. 매일 꿀을 발라서 치료했다라고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류 최초의 척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또 현대 의학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아주 효과적인 척추 질환 치료법들이 있어 왔는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에는 바로 척추 질환의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수 진료부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몸을 지탱하던 척추에 서서히 나타나는 노화의 과정. 퇴행성 척추 질환의 통증은 차츰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척추 질환자의 수만큼 이를 치료하는 방법 역시 빠르게 발전 중인데, 디스크랑 협착했을 때 수술 말고 치료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가 되겠고, 그래도 잘 컨트롤 되지 않으면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주사 치료, 또 도수 치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시술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시술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처럼 조금 아주 이제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 있고, 또 한 3, 40분은 해야 되는 조금 더 본격적인 개념의 내시경 시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똑바로 서기 위한 준비.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수 진료부원장과 함께한다. 무더위가 꺾이고 이제 어느덧 가을의 문턱입니다. 가을의 문턱과 함께 이제 환절기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네.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가을철 환절기에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척추 건강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환절기가 되면 관절이 굳고 경직되면서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생기거나 가지고 계시던 척추 질환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십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귀경객이 줄긴 했지만 추석 시즌이 되면 장시간 운전으로 무리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리하고 난 뒤에 허리 통증이 악화돼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십니다. 척추 건강에 더욱더 주의해야 할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척추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일단 척추 건강을 올바로 세우는 방법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 구조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멕시코의 유명한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사진입니다. 네. 프리다 칼로는 학생 시절에는 의대 진학을 꿈꾸던 총명한 학생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10대 후반기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허리를 다쳐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면서 꿈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있는 사진도 프리다 칼로가 화가다 보니까 본인의 허리 통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고, 저 작품도 나중에 이 화가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네. 허리의 통증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 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 엉덩이뼈 및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뼈와 등뼈는 뒤에서 봤을 때 오목한 게 정상이고, 등뼈와 엉덩이뼈 및 꼬리뼈는 뒤에서 볼록하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뼈는 7마디, 등뼈 12마디, 허리뼈 5마디, 엉치 꼬리뼈까지 해서 총 33개의 마디가 허리에 존재합니다. 척추 디스크라고 하면 척추 몸통과 척추 몸통 사이에 있는 이 연골판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내부 구조는 섬유태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그 마시멜로처럼 몰캉몰캉한 조직이 그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섬유태가 나중에 찢어지면 이 내부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탈출돼서
신경 다발을 누른다든지 신경 뿌리를 누르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라는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추간판은 충격 완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퇴행성 변화가 선행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갓 만든 떡처럼 몰랑몰랑하고 유연하던 수분이 많고 촉촉하던 추간판이 수분 함유량이 저하되면서 퍽퍽하게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내용물이 탈출하게 되고 그게 신경근을 누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라는 병이 되는 겁니다. 네. 정상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증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판의 내용물이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위에 보면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 가면은 디스크가 좀 돌출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진에 보이는 저 정도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사진에 보이는 탈출된 디스크의 크기와 예. 환자 통증의 크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사실 이 정도로 터져 나오면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팔, 다리에 저림, 무딤, 시림 같은 이상 감각으로 올 수도 있겠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증상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척추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CT나 MRI 검사를 또다시 해보라. 그게 더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각각의 어떤 검사들이 나름의 어떤 특징은 물론 있을 거고요. 네, 엑스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엑스레이, X선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예. 뼈를 잘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가 앞으로 어긋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척추뼈가 앞으로 꺾여 있는 거라든지 척추가 좌우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검사가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CT는 보이시는 것처럼 도너츠처럼 생긴 동그란 기계에 환자가 누운 침대가 이렇게 미끌려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엑스레이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뱅글뱅글 돌면서 수십 장, 수백 장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영상을 조합해서 컴퓨터로 단층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됩니다. 엑스레이가 뼈를 잘 보는 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T는 뼈를 더욱더 잘 볼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척추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있는 건 아닌지, 탈출한 디스크가 칼슘이 침착돼서 딱딱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CT 사진 보시면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뼈와 동일한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같이 자라 나와 있는 단단한 디스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인데요. 엑스레이 CT와는 달리 방사선, X선을 이용한 검사가 아니고요. 자기장을 공명시켜서 얻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계가 하나의 커다란 전자석, 자석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을, 부드러운 조직을 잘 볼 수 있는 검사가 MRI입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연골판이 터져 나온 거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진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종양의 사진을 보고 있고요. 여기는 허리 4, 5번에 연골판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것을 꾹 누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목 디스크 사진인데 연골판이 볼록하게 시커멓게 터져 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MR 마이엘로그램 척수 조형술은 신경 흐름이 원활한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신경길이 시원하게 잘 지나가는 것이 정상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에 노란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신경길이 끊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길을 단쪽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통증의 원인이 척추가 아닌 내부 장기와 혈관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눌려도 다리가 아프지만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숨어있는 병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설명 주신 검사 방법들마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았을 때 그 통증에 맞는 검사법으로 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다 받게 되는 건가요? 환자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저 중에 2가지 정도를 찍어서 환자의 병변을 확인한 후에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검사들을 해서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숨어있는 병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워낙에 허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뭐 디스크, 네. 추간판 탈출증, 나아가서 뭐 협착증까지도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 보원자님께서 그 허리에 올 수 있는 질환, 좀 주요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흔히 발생하는 주요 요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대, 30대 정도까지는 허리 디스크가 많고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60대가 넘어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척추 압박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있으시면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허리에 있는 근육이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도록 잡아주질 못해서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으면서 요부가 뒤쪽으로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허리 관련해서 주요 질환 가운데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원자님 먼저 추간판 탈출증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 또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란 병은 MRI에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뒤로 터져 나와서 신경기를 막게 되는 병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테두리인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마시멜로 같은 내용물이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병을 일컫습니다. 네. 위험 인자로는 습관적인 자세 불량, 운동 부족, 직업적인 과부하, 흡연, 비만, 유전 등이 관계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항상 바른 자세 강조하는 이유가 이 슬라이드에 잘 보이는데요.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허리 내 추간판 내부 압력을 100으로 본다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그 압력이 150,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가벼운 물건이라도 들면 200 이상으로 추간판 내 압력이 상승하면서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앉아있는 자세에 바르게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구부리거나 가벼운 물건을 들게 되면 그 내부 압력이 20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기 전에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선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진행 정도를 MRI 사진으로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건강할 때는 그 MRI에서 추간판 색깔이 밝고 하얀색으로 아주 촉촉하게 건강한 상태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하면서 내부 구조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탈수가 진행되게 되고 4단계 이상 진행될 때는 테두리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 내부 내용물이 나오게 됩니다. 더 진행하면 이 5단계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거의 낮아지면서 연골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원자님 모양의 변화는 퇴행성으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안의 색깔이라든지 모양 그 변화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MRI 상에서는 수분이 많은 조직은 수분. 그렇죠. 그럼 수분이 많은 조직은 색깔이 밝게 나타나게 아. 되고요. 수분이 없을수록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예. 네. 실제로 수술해 보면 좀 색깔이 밝으신 분들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조직으로 디스크가 보이는 반면에 MR 상에서 시커멓게 색깔이 변한 디스크 환자분들 수술할 때는 이렇게 마른 시루떡처럼 푸석푸석한 재질로 변해져 푸석푸석,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라서 잘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봤던 슬라이드인데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판의 테두리 부분이 여기가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면서 그 내부의 상한 연골판이 뒤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고요. 정상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추간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높이도 낮아지고 인접한 뼈도 하얗게 변색이 오면서 결국 추간판이 터져 나와 신경을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허리 통증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통증 양상이 좀 많이 바뀌곤 합니다. 다리 끝까지 좀 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둔부와 엉치 통증, 하지 방사통, 하지의 이상 감각, 저림, 무딤, 찌릿찌릿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신경이 상하게 되면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든지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에 신경이 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경이라 하는 것은 이 척추에 눌린 신경이 결국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경마다 자기의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신경 길이 가는 길 따라서 통증이 하지로 엉치와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증상들 가운데 엉치나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다 보니 이걸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다른 어떤 질환이 아닐까 해서 네. 다른 과를 찾는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많이 있으십니다. 어. 예를 들어 3번 또는 4번 신경이 눌리는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그 통증이 신경길을 따라서 허벅지 앞쪽이나 무릎 근처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릎 근처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릎 관절염인지를 생각하시고 무릎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해결되지 않아서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다른 예로는 요추 5번 신경 또는 천추 1번 신경은 종아리 뒤쪽 또는 발바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주로 이 뒤쪽 발바닥에 있다 보니까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으로 오해하시고 그쪽으로 치료하다가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네, 디스크 증상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의심도 하셔야겠습니다. 예. 환자분들 보면은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많이 구하고 계시는데 네. 문제는 병원마다 치료법을 제시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어느 병원 가면 항생제를 좀 빨리 써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항생제를 가장 늦게까지 보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리 수술도 아마 비슷한 입장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우리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고 마지막에 수술과 시술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거기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예. 추간판 탈출증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4가지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경우 또는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약해진 마비가 있는 경우에 또 대소변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로 아무리 치료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80~90% 환자들이 치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침상 안정, 푹 쉬는 거 하루를 포함해서 그다음 운동하지 않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한두 달 정도 하면서 약물 치료, 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도수 치료 및 신경 차단술도 함께 할 수가 있겠고 2~3개월 지나서 통증이 좀 가라앉고 몸이 안정화되면 운동 및 체중 조절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도수 치료도 할 수 있겠고요.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소염 주사를 놓는 거죠. 몸 안에 있는 디스크 주위에 퍼진 염증을 잘 씻어내주는 신경 차단술, 소염 치료만 잘 해줘도 수술하지 않고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보존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은 1~2mm 정도 굉장히 가느다란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사람 몸속으로 넣어서 이제 유착되고 들러붙어 있는 부분을 다 하나하나 씻어내주고 대량으로 소염 약을 발라주고 나오게 되는 치료고요. 5분 정도,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풍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의 그 카테터 끝에 이렇게 생긴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넣어서 불어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유착을 뜯어내가면서 이제 유착된 부위를 다 뜯어내주고 다시 한번 싹 씻어내주고 소염약을 발라주고 나오게 되는 치료로 이렇게 하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한창 분주한 수술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이다. 이 환자분은 허리 4번, 5번 뼈 사이에 여기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어서 신경 눌려 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요 4, 5번 왼쪽으로 들어가서 신경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신경 또 함께 누르고 있었던 디스크도 함께 이제 치료해주고, 지금 이 볼펜보다도 더 가느다란 내시경만 넣어서 병소만 이렇게 바로 제거하는 치료하는 방식으로 해서 환자분이 근육 손상이나 피부 손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 훨씬 빠른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자는 전신 마취가 된 상태. 꼬리뼈의 작은 절개 부위로 척추 내시경이 삽입되고 박은수 병원장은 모니터를 통해 척추 내부를 꼼꼼히 살핀다. 신경 전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소 마취제를 넣어도 신경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앞뒤를 확인할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잘 참겠다 하면 국소 마취를 할 때도 있고, 평소에는 전신 마취 하는 게 환자도 편하고 있어도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는 4번과 5번 척추 사이에서 디스크와 황색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상태. 이를 기구로 말끔히 제거해내면서 수술이 마무리된다. 다행히 이제 계획대로 수술이 잘 진행돼서 신경이 완전히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다리가 많이 아프고 걷기 힘들으셨는데 증상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 한 이틀 뒤면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가시고요. 실밥이 한 땀 있는 거는 이제 외래에서 그냥 뽑으시면 되겠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이틀째 입원 중인 권진아 씨. 몇 달 전만 해도 허리 때문에 고생할 거란 생각은 못했다는데 제가 야구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대퇴부하고 다리 저림이 있어서 병원 가니까 근육통에 근육 주사 맞다가 도저히 안 돼가고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 4, 5번이 안 좋다. 신경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뭐 한의원도 가보고 추내요법도 해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 안 하려고 비수술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그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막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아파 통증이 있어. 그럼 최후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지. 첫 내원 당시 오른쪽 하지 전체에 상당한 마비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이를 풀어주기 위해 박은수 부원장은 추간판 절제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했다. 지금 내시경 치료하시고 이틀째가 됐는데요. 지금은 다리 쪽에 당기는 통증은 다 없어진 상태고, 지금 복도 걷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십니다. 발목의 힘도 수술 전보다 지금 많이 돌아오신 상태시고요. 수술 부위 통증도 조금만 찌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참을만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닫게 된 척추 건강의 중요성. 이제 권진아 씨는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거동조차 못했던 이전과 달리 그의 걸음은 무척이나 가볍다. 수술 부위만 조금 아프고 뭐 전에 아팠던 고통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좀 이제 아무래도 저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니까 다리에 힘 빠지면 조금 있어. 그거는 뭐 차차 돌아온다고 하는데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디스크 환자니까 수술해도 재활을 해도 좀 무리한 운동을 안 해야죠. 그리고 걷기 운동 평소에 하고 그 바른 자세하고 좀 디스크에 안 좋은 운동은 좀 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척추 질환 치료받은 환자분의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 척추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또 그 종류도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네. 제가 인터넷에서 받는 방법인데요 하시면서 콕 집어서 어떤 치료법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들 계십니다. 제 친구가 또는 지인이 이런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졌다던데 나도 똑같은 치료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자마다 가진 병이 다 다르고 같은 진단명이라 할지라도 병변의 크기와 위치와 신경 눌리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알고 계신 그 치료법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크게 째지 않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째지 않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치료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외래에 내시경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그쪽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환자들의 선호도만큼이나 내시경 치료가 아마 신체 전 부위로 확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죠? 그렇죠. 일반외과 영역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일반화된 지가 오래됐고요. 예. 무릎이나 관절도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허리도 이제 내시경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의 그 내시경 치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허리 치료에 쓰이는 내시경의 사진입니다. 지름이 6, 7mm 정도로 위내시경 크기보다 조금 더 가늘고 길이도 조금 더 짧습니다.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모형에 보이시는 빨간 디스크를 쏙 끄집어내는 것이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모식도인데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를 째고 이 근육을 드러내고 뼈를 갈아서 이 디스크를 제거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 내시경만 이렇게 넣어서 근육과 뼈의 손상 없이 디스크만 쏙 끄집어내는 치료가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손가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들이 보이십니다. 실제 시술 장면입니다. 환자는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깨어 있으신 상태에서 이 시술할 부위에만 피부만 국소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 내시경이 환자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관만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시경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내시경 관을 넣고 의사는 이렇게 TV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에 보이는 디스크를 레이저라든지 집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거된 연골판의 사진인데요. 조그만한 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있었던 거죠. 디스크 조각은 작은 것도 제거할 수가 있고요. 큰 디스크 조각도 내시경으로 잘 제거가 됩니다. 내시경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 환자였고요. 하지 통증이 심하신 분이셨는데 치료 전 보시면 노란 화살표된 부위에 요추 4, 5번 디스크가 뒤로 터져 나와서 신경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시술 뒤에 1년 2개월 뒤에 찍은 허리 MRI인데요. 신경길이 지금도 잘 열린 채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5세 남자 환자고요.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좌측의 치료 전 MRI 보시면 요추에 시커먼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오른쪽에 치료 직후에 찍은 MRI 사진 보시면 시커멓게 터져 나와 있던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이 풀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 수술방 내에서 찍은 상처 사진인데요. 1c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상처를 통해서 치료가 마무리된 장면입니다. 네, 이게 최소 침습으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상처가 생각보다도 더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존의 절개 수술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고전적인 수술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전통적인 수술법 수술 장면인데요. 피부를 절개하고 벌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은 보이시는 것처럼 피부를 절개하고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경 관만 넣어서 디스크
추간판 조각만 딱 제거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술법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수술 전 보시면 디스크 조각이 이렇게 나와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었는데요. 수술 후의 사진 보시면 신경길이 완전히 넓혀지고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이 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술이기 때문에 뒤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근막을 절개하고 이 근육을 원래 붙어 있던 뼈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접근해서 수술을 하는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시경 치료 사진을 보시면 43세 남자 환자고 오른쪽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시술 전 시커멓게 터져서 신경길이 완전히 막혀있던 커다란 디스크가 터져 있었는데 시술하고 신경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사진처럼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되고 난 뒤에도 여기가 디스크가 터졌던 부위인데요. 어떤 디스크가 잘 제거된 뒤에도 여기 있는 허리의 근육이나 뼈에는 전혀 손상을 남기지 않고 디스크만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5세 여자 환자고요. 우측 엉치통, 종아리 극심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요추 4, 5번에 커다랗게 터져 있던 새까만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요. 우측 사진 보시면 그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신경이 완전히 풀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들어오는 길이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나 뼈 손상은 전혀 입히지 않고 디스크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9세 여자 환자입니다. 좌측 다리 도려내듯이 아프다라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좌측으로 시커멓게 터져 있는 디스크 조각을 확인할 수 있겠고 시술 중에 찍은 내시경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내시경 관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봤을 때 저렇게 관이 들어가 있고요. 저 관을 통해서 집게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시술 후 사진 보시면 아까 시커멓게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던 디스크가 잘 제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내시경 치료의 장점으로는 국소마취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겠고 수술하지 않고도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또 미용적으로 탁월해서 1cm 미만의 상처로 해결이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고요. 또 내시경 하면서 생리식염수를 계속 씻어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데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고전적 치료법과 내시경 치료법의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스크를 제거한 이후에 신경상에는 후유증이 남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술이든 시술이든 신경이 누르는 디스크 조각이 제거되고 나면 다리로 내려가던 방사 통증, 너무 아프다라는 증상은 해결이 되는데 다리가 저리다든지 감각이 무디다든지 네. 이런 증상은 신경이 일부 상해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누르던 디스크가 제거돼도 바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신경이 눌린 후유증으로 보고 제가 이제 거기에 도움되는 약을 쓰면서 수개월 보다 보면 차차차차 호전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앞서 뭐 내시경 치료의 장점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점을 좀 더 계속해서 주의하고 또 관찰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허리 안 좋은 자세를 피한다는 점, 두 번째는 허리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오랜 기간 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허리 안 좋은 자세를 피한다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 아침에 허리를 굽혀서 머리 감고 세수를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샤워기를 걸어놓고 일어선 상태에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을 매일 아침 하는 거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피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재활의학과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은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도 이렇게 뽑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서 뽑고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예. 배웠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 자판기 뽑을 때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허리를 구부리면서 뭔가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없애간다는 점에서 그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리에 좋은 운동은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또는 6개월 입가 깨물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허리 관절에 좋은 운동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40-50분 공원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벼운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이 허리를 위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면 그 관이 막히기도 하고 또 좁아져서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되죠. 우리 몸의 신경 통로인 척추관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 왜 좁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인대와 뼈가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달걀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타원형을 그리고 그 안에 신경 다발들이 넓은 공간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 이 뼈가 양측에서 두꺼워지고요. 뼈를 덮고 있는 인대도 함께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신경들이 한 곳에 쫙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MR 사진에서 보시면 아까 모형에서 그림에서 봤는 것처럼 정상적인 척추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이만큼 넓고 까만 점들이 다 신경인데요. 넓은 공간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허리 MRI를 보시면 이 뼈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길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 지나가는 길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요. 신경들도 한 점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이는 것을 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요. 엉덩이 또는 다리나 발이 저리거나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힘들어서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나 무릎을 굽힌 채 자는 경우가 많고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고 잠시 앉아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혀서 걷게 되고요. 빨래줄에 빨래를 널거나 옷장 선반에 물건을 얹기가 힘들어집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의 증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걷기 힘들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증상이 되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쫙 당기는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보행 시에 점차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래 못 걷는 반면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하지만 조금씩 걷다 보면 차차차 증상이 완화돼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차이가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 쉬면 증상이 호전되는 반면 허리 디스크는 누워 있을 때 통증 감소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상 진행이 장기간에 걸쳐 차차차차 진행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면 허리 디스크는 증상 진행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갑자기 진행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반대되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까? 많이 있으시죠? 연세가 많으시면 척추관 협착증만 있다든지 디스크만 있는 경우보다 섞여서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쉬면 증상이 호전되고 누워 있으면 통증이 감소되는데 두 가지를 동반하신 분들은 그 증상이 상당히 좀 힘드시겠네요. 임상 양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예. 많죠.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걷기에 힘들고 불편해서 걷다 보면 앉아 쉬고 이런 증상이 있다가 최근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다리로 당기는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 전혀 못 걷겠다. 이런 극심통이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 먼저 자세하게 일단 알아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전통적인 치료법은 현미경 수술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현미경, 수술용 현미경인데요. 여기에 저반 렌즈를 통해서 의사가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렌즈가 환자의 몸을 크게 확대해서 비춰주는 것이죠. 수술 전후 사진 보시면 수술 전에 두 군데 신경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원인은 뒤에 있는 이 시커멓게 커진 인대와 뼈 조직이 그 원인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그 시커멓게 커졌던 인대가 잘 제거가 되고 신경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현미경 수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님, 그러면 앞서 보셨던 우리 추간판 탈출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 왼쪽 편의 어떤 디스크의 문제가 발생인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 부위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인지 차인가요? 그렇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추간판이 탈출돼서 신경보다 앞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있으면 예.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거고요. 네. 신경보다 뒤쪽에 있는 인대와 뼈가 두꺼워져서 뒤에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병을 보고 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협착증 수술은 이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그 수술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의 경우에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진 뼈와 인대 조직을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쓰이는 내시경은 저희 병원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고 둘 다 1cm가 되지 않는 가느다란 내시경을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통해서 척추에 내시경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옆에서 보시면 척추관 쪽을 향해서 내시경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접근해서 여기에 커진 인대와 뼈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수술 장면인데요. 척추관 쪽으로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안에 들어가서 드릴로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뼈를 갈아내기도 하고 펀치 기구를 이용해서 커진 인대 조직을 뜯어내기도 하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실제 수술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은 아까 봤는 것처럼 이제 피부를 째고 벌려놓고 쳐다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내시경 치료법은 아까 디스크 치료할 때는 옆으로 내시경이 들어갔다면 협착증이 동반됐을 때는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만 꽂아두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수술법의 수술 전, 후 사진 보시면 왼쪽에 수술 전에 신경길이 많이 이제 막혀 있었고요. 커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 수술 후 사진 보시면 눌려있던 신경길이 완전히 펴지면서 신경 감압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전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피부를 째고 근막을 째고 근육을 드러내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흔적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치료를 하면 마찬가지로 수술 전 신경길이 완전히 좁아져 있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사진 보시면 신경길이 아까 수술처럼 완전히 열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관만 꽂아서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적게 남는다는 것이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 후에 수술 직후 상처 크기를 보시면 1cm 정도의 작은 상처를 통해서 치료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추 4, 5번에 신경길이 많이 좁아져 있던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있던 환자인데요. 수술 후에 내시경 치료 후에 신경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술 후 한 달째 허리 사진 보시면 상처가 아주 작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제 내시경 치료의 결국 장점은 수술 기간 또 회복 기간이 상당히 짧고 흔적이 적다. 네. 이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야기로는 밖에 보이는 피부가 조금만 상처가 남는다는 게 그 장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것도 장점이지만 밖에 보이는 만큼 그 몸 안에 남는 근육과 뼈의 손상도 그 정도 사이즈만 남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도 빠른 것이고 감염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허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목에 있는 협착증과 디스크 동반된 환자인데요. 수술 전에 신경길이 여기에 꽉 막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신경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 뒤 목에 있는 상처가 손톱보다 작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착증과 디스크를 동반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관은 한 번 절개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관은 한 개를 쓸 수도 있고요. 예. 옆에 작은 관이 하나 들어가서 두 개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할 땐 허리가 아파요. 물건 주울 적에 많이 구부리가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허리를 폈다가 다시 구부리가지고 물건을 이래 정리를 합니다. 저희 남편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거운 거 들고 이럴 때마다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간 적 있고 한의원에 가서 침대 맞은 적 있어요. 젊었을 때는 허리가 참 좋았고 운동하기도 참 편했고 이렇게 활동하기도 좋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조금씩 뻐근했고 그래 인하여 지금은 조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침대 생활이 좋은지 바닥 생활이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 또 극복 방법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있으면 침대가 좋을까요? 바닥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워낙 또 침대도 요즘 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말이죠. 정답은 침대가 좋습니다. 예. 바닥에 앉게 되면 양반 다리가 됐든 다리를 펴고 앉는 자세가 됐든 허리를 바로 반듯하게 펴고 앉기가 힘듭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앉는 게 습관화되는 거죠. 침대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앉을 때 걸터 앉는 의자에 앉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있기가 좋거든요. 허리에 좋은 습관이 허리에 좋은 자세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침대가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든 30대 초반의 임신부입니다. 임신 전보다 10kg 정도 쪄서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심할 때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까지 있는데요. 혹시 디스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검사받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신 중에 디스크 검사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신 중이시라면 예. 허리 검사하기가 겁나는 게 사실입니다. 엑스레이나 CT처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의 경우에는 임신 시에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 MRI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의 원리는 방사선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MRI 검사는 임신 중에도 가능하겠고요. 치료 약제는 제한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은 사실이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아스타아미노펜 제제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넘어서 더 전문적인 치료는 출산이 이제 끝난 뒤에 추가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마음 편히 부담 없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 언제쯤이라는 기준도 있을까요? 출산 후에 결국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끝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약을 쓰고 수술이나 시술하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전문적인 치료를 들어가느냐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인데요. 치마를 입고 출근하면 자꾸 치마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척추가 구부러져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던데 저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여성분들 이런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수시로 바로잡곤 하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허리가 옆으로 비틀어진 경우에 원인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측만증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퇴행성 추간판 병변으로 인해서 통증 회피 자세로 자세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허리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서 골반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30대 남자입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도 낫지가 않으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스크는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거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재생이 안 되는 디스크, 이 디스크를 제거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디스크 조직은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디스크가 이미 제자리에서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는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스크가 터졌을 때 세월이 지나면 백혈구가 달려들어서 탐식 작용을 하기 때문에 터진 디스크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오해를 해서 디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터진 디스크는 제자리로 들어가서 충격 완화하는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자리를 삐져나온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물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터진 디스크는 제거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 또 추간판 탈출증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내시경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의사가 하는 일은 이미 발생한 병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척추의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 또는 이미 있는 척추의 병이 진행할지 진행을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분이 평상시 어떻게 생활하느냐, 평상시 생활 습관이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와 꾸준한 가벼운 운동 잘 하셔서 남은 올 하반기도 허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빕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수천 년의 세월을 이토록 잘 견딜 수 있었던 건 견고하게 설계된 기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척추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신경외과 전문의 박은수 진료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